x의 값이 1, 2, 3, 4. y가 1, 2, 4, 4개, 4개. 요거를 만족하는 순서상의 객수를 구하라. 자, 이거 어렵지 않아. x1로 만족했을 때 y가 크면 돼. 2, 3, 4. 경우는 이렇게 나뭇가지 모양으로 세는 겁니다. 끝났고. 만약에 x가 2라고 했을 때는 3, 6 이렇게 있는 그대로 하면 돼. x가 3이라고 했을 때는 6. 자, x가 4라고 했을 때도 6 이렇게 되는 거야. 되겠니? 그럼 전체 몇 개예요? 자, 4개, 2개, 하나. 몇 개 전체? 3개, 2개, 하나, 하나. 치니까 7개가 됩니다. 자, 두 점이 모두 x축 위의 점이고,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럼 x는 뭔지 모르겠지만 y는 0. 확실하게. 알겠니? 그러면 이제 여기서 b-1이 0이고 마찬가지로 a 플러스가 0 이런 얘기란 말이야. 그럼 b는 1이고 a는 마이너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c를 한번 구해볼게요. c를. 여기 마이너스 4에다가 1이니까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4에다가 2가 되니까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기서 아예 그냥 구해버립니다. a는 그럼 어떻게 되죠? a는 마이너스 2 들어가고 여기는 0이다. 그럼 되고 b도 y는 0이고 이게 얼마냐? 그럼 저는 1이라고 했어요.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넓이를 구해야 되니까 앞에 표면에다 표시. 자, 그러면 마이너스 2,0 여기 a 3,0 여기란 말이에요. 그죠? 길이가 어떻게 돼요? 3 마이너스 2니까 5가 됩니다. 그죠? 5가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마이너스는 이 정도 될 거야. 이렇게? 이 정도 된단 말이야. 이 정도 돼요. 마이너스 3,2. 이제 연결을 해보면 어떻게 돼요? 삼각형이 이렇게 이렇게 나온다. 그죠? 자, 그러면 높이는 어떻게 구하냐? 이 수선의 발을 딱 내려. 그죠? 이 길이가 어떻게 돼요? 그 길이 2라고 봐야 됩니다. 그죠? 자, 그럼 밑변이 5, 높이가 2. 계산하면 어떻게 되죠? 5가 되겠습니다. 자, P와 Q가 X축에 대해서 대칭이다. X축에 대해서 대칭. 어떤 식인가? X축에 대해서 어떻게 돼? 뭔 소리냐면 이렇게 되니 같다는 건데 X좌표는 서로 같고 그러니까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이거 하고 얘가 같다는 거다. 6 플러스 2A 같고 두 번째는 얘네들 Y좌표가 Y에서 0이 된다. 그럼 8 마이너스 2B 더하기 4B가 0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다. 그렇지? 그럼 이제 AB를 구할 수가 있단 말이겠지? AB를 구하면은 PQ를 구한 것이고 뭐 각각 점을 찍어갖고 넓이를 추면 된다. 알겠죠? 방금 전에 구했던 것처럼 그러면 돼. 그래서 답이 어떻게 나오냐면 32가 나오는 것을 확인하면 됩니다. 그렇지? A를 구해볼게요. 여기서 A는 어떻게 되죠? 6이 왼쪽으로 오면 마이너스 10이고 A가 이제 오른쪽으로 가면 5A. 그래서 A는 어떻게 되는가? A는 마이너스 9고 두 번째는 요거 계산하면은 2가 왼쪽으로 남고 8은 마이너스 9 넘어가고 정리하면은 마이너스 4가 돼요. 알겠니? 이렇게 구한 다음에 여기다 각각 대입을 하면 PQ 그 다음에 O를 알 수 있단 말이야. 그거를 좌표 표면에 찍어가지고 꼭지점을 이용해서 그 넓이를 구해야 되니까 윗변의 길이와 높이를 구해서 넓이를 찾으면 됩니다. 6번에 보면은 정사각형 다끌어서 만든 하나, 둘, 셋 붙였다는 거야. 만약에 여기 그 P라는 것이 도형의 변을 따라서 A에서부터 출발해서 B까지 이렇게 한다는 거야. 이해됐어요? 지금 그런 상황에서 APB의 넓이니까 어떻게 돼요? 요건 일정하잖아. 그치? 얘는 일정하다면 안 변해. 근데 이게 뭐냐면은 연장선에다가 이게 뭐냐? 높이요, 높이. 넓이를 y라고 하면은 y는 일단 1 곱하기 ab까지는 그대로고 변하는 것이 이제 높이다 이거지. 되겠니? 자, 그럼 생각을 해보자. 근데 x가 이제 높이긴 높인데
x는 그냥 출발한 그 시간이 되는 거야, 시간. 그럼 잘 생각해 보자.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출발을 했어. 그럼 높이가 점점점 그 얘기는 뭐냐면 넓이가 컸니? 그 높이라고 할게. 높이가 어떻게 증가하나? 시간의 흐름에 따라 높이가 일단 어떻게 돼요? 시간을 요렇게 x라고 한다면 그 0이라고 할게. 높이가 점점점 이렇게 커져. 그 넓이도 커진단 말이야. 그러다가 여기서 움직이면 어때? 높이가 일정하잖아. 그럼 높이가 안 변한단 말이야. 그죠? 그러다가 갑자기 이렇게 움직이면 어때? 높이가 점점 커진단 말이야. 이렇게. 키가 이동되니까. 그럼 쭉 증가하겠죠. 또. 그러다가 여기서부터 여기 이렇게 움직일 때는 어때? 높이가 일정하니까 여기를 또 이동하면 어때? 또 넓이가 이렇게 증가했다. 네? 여기를 이동할 때 어때? 높이가 또 일정하니? 그다음에 거꾸로 이동할 때는 어떻게? 다시 이제 감소했다. 이런 식으로 한다. 됐나요? 그래서 이제 그림을 좀 그리기 위해서 넘겨보면, 아? 네, 이런 식으로. 연결해서 보면, 여기서 이렇게 되면, 이렇게 움직일 때, 이제 감소한 거죠? 이쪽으로 움직일 때는 다 높이가 일정하거든. 그러니까 넓이가 안 변한다. 변하고. 다시 이쪽으로 변할 때는 어때? 높이가 점점점점, 네, 작아진단 말이야. 여기서 점점점점 높이가 작아진다. 넓이도 작아진다. 그 다음에 이렇게 또 움직이면은 높이가 일정하니까 넓이. 이렇게 되면 어때? 전체적으로 넓이가 점점점점 작아진다. 그래서 그림이 이런 식으로 나온다. 그래서 살펴보면은 평평한 부분이 하나, 다섯 개. 그럼 어때요? 형태가 비슷한데 맨 위에 이렇게 있고 하나, 둘, 셋, 넷, 개죠. 하나, 둘, 셋. 얘는 네 개야. 그리고 바로 꺾이지 않습니다. 번이라 이해됐나요? 이거 확인 잘 해봐야 돼. 최대 속력으로 달리던 자동차가 어떤 트랙에 진입했다. 트랙의 출발점에서 출발해서 달린 거리를 x, 그다음에 자동차의 속력을 e. 자동차가 트랙을 한 바퀴 돌아서 이 출발점에 돌 때까지 x와의 관계를 그래프로 이렇게 됩니다. 트랙의 모양으로 알면 됩니다. 직선 도로에서는 최대 속력을 유지하고 그다음에 커브를 돌 때는 속력을 낮추. 이 얘기입니다. 봐봐. 맨 처음에 트랙에 진입했어. 그리고 최선의 속도를 유지했어. 그다음에 꺾어야 되니까 어때? 속도를 감소시켜. 왜? y가 속력이니까. 꺾여서 커브야, 커브. 그다음에 다시 어때? 다시 이제 직선 도로로 들어가려면 최대 속력을 내기 위해서 속력을 증가시켜야 된단 말이야. 네? 그러니까 여기가 커브라는 거지. 여기 커브 진입. 그죠? 여기 최대 속도를 유지하다가 다시 커브를 또 만나야 돼. 네? 커브를 통과하면은 다시 직선으로 가기 위해서 속력을 올려서 유지한단 말이야. 이해됐니? 그러니까 유지는 이런 얘기네. 속도를 올려서 유지한다. 잠깐만. 속도를 올려서 유지. 네? 됐어요? 그럼 여기 다시 커브가 여기 있다. 커브. 다시 속도를 올려서 유지하다가 다시 커브. 그 다음에 속도를 일단 올렸어. 올려가지고 유지에다가 끝났다. 이런 얘기죠. 그럼 트랙의 모양도 커브가 몇 개 있어? 4개 있어야 되는 거네. 그치? 일단 쭉 봅시다. 커브가. 쭉 출발해갖고 하나, 둘, 셋, 넷. 이거 아니지? 커브 3개잖아. 그치? 아니야. 그 다음에 쭉 커브가 만약에 출발해서 이렇게 하나, 둘, 넷, 여기도 넷이지. 다섯, 여섯. 이거 아니라. 이해됐지? 일단 커브가 4개입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자, 맨 처음에 출발했어. 직선 맞지? 네, 점점점 여기 직선 있다. 좀 낮춥니다. 낮춰갖고 쭉 가는데 여기 보니까 어때? 일정하게 유지되는 요 x가 뭐야? 달린 거리라고 했죠? 거리가 일정하잖아. 그럼 뭐야? 일정하단 말이야, 얘가. 길이들이. 요건 차이가 있잖아. 쭉 길게 가다가 짧게 가다가 길이잖아. 그냥 안 되는 거. 거의 거리가 비슷비슷하니까 어떻게 된다? 비슷하게 튀겨야지. 2번이 되겠다. 네? 또 비교해봐. 네?
커브의 개수로 일단 요것들은 안 되고, 그다음에 여기 일정하게 유지되는 직선 거리가 대충 비슷하게 생겼다라는 것에서 2번을 쓸 수 있습니다. 됐나요? 자, 정비례 관계에서 배수의 관계로 옳은 것은, 여기 있는 것은 A하고 B가 다 양수다. 근데 A가 큽니다. 그렇지? 그다음에 두 번째는 얘는 음수라. 그럼 대소 관계로 봤을 때 C가 제일 작고, 얘 아니면 얘죠. 그다음에 B, 그다음에 A. 5번입니다. 되게 쉬운 거야. 공부하면 돼. 그다음에 다음으로 가서 12번. 12번 틀리면 됩니다. 여기서 보면은 1, 3, 4분의 일단 A, B는 양수고 A가 더 크다. 이렇게 보면 돼, 일단. 자, 그런데 A, B, C는 X축이랑 평행한 직선이 있다. 그러니까 Y의 좌표가 똑같다. 이런 얘기가 되고. 그 다음에 A, B와 B, C의 기계비는 5대 6. 이게 5대 6이니까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여기 예를 들어서 이거는 5C라고 쓸게. 여기는 6C라고 쓸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기계비가 나왔으니까. 그럼 여기에 이제 X좌표가 어떻게 되냐면 5C가 되고, 이건 11C가 되는 거야. 알겠니? 조심해야 돼. 그럼 여기에 이제 대입을 하면은 이때 Y 값이 없죠? A에다가 5C를 대입하고, 아래쪽 Y. B에다가 11C로 곱하고. 알겠니? 그러면 여기서 어쨌든 뭐가 같은 거야? 이 Y 좌표가 같은 거니까 둘이 같아야 된다. 그래서 좀 정리를 해주면, OAC는 11BC다. 그 다음에 C는 같으니까 C를 지울 수가 있어. 그렇지? 이 값을 구해라. 이거니까 모양을 맞춰서 B 나누기 A 하고 5 나누기 12. 이렇게 붙이면 되는 겁니다. 알겠지? 그래서 11분의 15가 되겠습니다. 15분 보면은 이제 정비례 함수고, y는 x 있고, 그 다음에 y는 3분의 1 x. 그러니까 봐봐. 정비례일 때는 여기 3분의 1, 2. 점점 커짐에 따라서 y축으로 다가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맞죠? 이게 이제 머릿속에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아무튼 이제 이런 그림이 돼 있으니까, 자, DHF가 어딨어요? DHF. 자, 요거 이제 둘레가 48이고, 그다음에 ACGD, AC 그 둘레가 48이죠. 가로 세로의 합이 어떻게 되는 거야? 24가 되는 거야. 그치? 가로 더하기 세로가 24가 된다. 이렇게 해석한 다음에 삼각형의 넓이, 그러니까 색칠한 삼각형의 넓이.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런 점들의 좌표가 중요하죠. 가로 세로를 구해야 되니까 이런 것도 이제 중요하죠. 이 점들이 이제 중요하단 말이에요. 네, 그것도 중요하겠죠. 자, 그럼 한번 구해봅시다. 자, 어떻게 봐야 되냐면, 일단 이 녀석이 좀 보기가 쉬워요. 자, y는 x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a, b, c, d 없잖아. a, a라고 있고, 여기가 뭐가 되냐면, a를 집어넣었을 때 y가 a가 돼. 요 식에 의해서.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뭐가 되냐면, 얘가 좀 중요한데, 자, a가 지금 뭐죠? y가 a로 정해져 있죠. b를 이렇게 세팅을 했으니까. 그럼 y가 a 때 어디서 찾을 2x 이렇게 보면 된단 말이야. x는 뭐가 되냐면 2분의 a가 돼. 그러면 자, 2분의 a, y는 이렇게 고치면 됩니다. 오케이? 됐나요? 자, 그러면 이제 나왔어. 뭐가 있냐? 여기 이것의 둘레의 길이가 48. 가로 세로의 합은 24인데 이거를 여기로부터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점의 좌표 이용해서 가로 세로를 구해보겠습니다. 가로는 어떻게 돼요? 얘에서 이거 빼주면 돼. 그러니까 가로는 2분의 a가 되고, 세로는 어떻게 돼? 2a에서 이거 빼주면 돼. 는 a가 되죠. 두 개를 더하면 24라는 거야. 그러면 2분의 3a가 이런 얘기가 되고, 38에 24, 8이 16. 그러니까 a는 16이 되는 거야. 알겠니? 그러면 다 점을 바꿔. 16,16이 되고, 여기는 16,32가 되고, 여기는 이제 8,16이 되고, 이렇게 보면 되겠니?
자, 지금 이 상태에서 그러면은 자, 어떻게 되냐면 도경의 좌표가 어떻게 되는 거야? 8, 얘를 참고했을 때 16에다가 뭘 더하는 거야? 가 이게 인제 16이 나왔어. 16에다 16 더하니까 이거랑 y가 같겠네. 32라고 하면 됐나요?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요걸 구할 거야. 마찬가지로. 그러면 여기를 뭐라고 그러는데 b, b라고 그러는데 얘는 어떻게 보면 돼? 일단 b, y가 이제 b가 나오면 요건 3b라고 부르잖아. 되겠니? 3b와 b 이제 3b가 낫네. 다시. 아유, 헷갈렸어요. 자, x가 요번엔 b였기 때문에 x 이렇게 되면은 3분의 1 b가 되겠습니다. 3분의 b가 되는 거야. 그죠? 그다음에 얘는 이제 어떻게 될까? 보면 우리 x를 지금 찾아야 되는 거니까 y에다가 b를 넣을 때 3분의 1 x. 그러니까 3의 3b가 되겠습니다. x는. 그죠? b. 높이는 어때? 3b에다 높이는 여기 b니까. 그럼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3b, 높이. 이렇게 구해놨잖아요. 그치? 3분의 2. 이렇게 놓으면 되겠습니다. 그럼 어쨌든 이것도 가로가 어떻게 돼요? 가로. 3b에서 b를 빼니까 2b가 되고, 자, 세로는 어떻게 돼요? 세로는 이제 b에서 3분의 b 빼니까 2b가 되겠다. 둘의 합이 역시 24가 되는 거야. 알겠니? 그러면 정리를 하면은, 2b 더하기 2, 그러면 어떻게 돼요? 3분의 8b가 되는데, 그럼 83, 24에다가 33, b는 9가 되겠어. 되겠죠? 됐나요? 여기로부터 b가 9가 나왔어. 그러면 여기 보면 얘는 9가 되고 39, 27 되고 여기 27이 되고 요거는 이제 9를 집어넣으면 요거 3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어떻게 되니까 여기는 이제 9라고 볼 수 있고 여기는 3이 될 수 있니?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이제 얘네들을 이제 좌표를 다 찾았으니까 넓이를 한번 찾아보자. 자, 넓이는 어떻게 구하냐면 좀 과도하게 어렵게 나온 것 같은데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어떻게 구하냐면 자, 이렇게 이제 직사각형을 만들고 이렇게 원점이고 H가 찍혀 있고 그다음에 여기 G가 이 정도에 찍혔고 그러니까 HGO를 갖다가 감싸는 직사각형을 만드는 거예요. 그럼 보면 여기가 어떻게 돼요? 길이가 8로 볼 수 있겠죠. 그다음에 이 거리는 어떻게 되죠? 거리는 어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7이잖아요. 여기는 19라고 볼 수 있니? 이 높이는 어떻게 돼요? 32라고 될 수 있죠. 왜냐면 이 좌표가 30이라고 되니까. 밑변은 계산하면 27. 요 길이는 어떻게? 여기는 2점의 좌표니까 여기 3이라고. 32였으니까 얘는 29라고. 우리가 찾아야 될 거는 얘니까 이 전체 직사각형에서 이 바깥에 얘네들을 빼면 되는 거야. 그죠? 계산해 보겠습니다. 그럼 요거 곱한 다음에 2로 나눠야 되니까 얘는 4 곱하기 30. 맞죠? 4, 3, 12에 4, 2, 8. 128 나옵니다. 8. 그럼 이쪽은 이제 분수 나오네. 19 곱하기 29 나누기 2다. 얘는 계산을 해봅시다. 19 곱하기 29. 29에다 10 하면은 어떻게 돼? 290에다가. 자, 그럼 얘 날리고. 자, 9, 9, 28, 자, 180에다가. 2 날리고, 9, 9, 80.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먼저 이거 계산하면은 300 되고, 81 더해주면은, 자, 451이 되겠습니다. 451에 나누기,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27 곱하기 3이니까, 3, 6, 81. 81. 자, 2분의 80. 81. 네. 그러면 이 전체 넓이는 어떻게 되냐면 27 곱하기 32. 27 곱하기 32. 계산하면은 6을 20하면은 54 이렇게 되고 37에 21, 2, 6, 8. 864가 됩니다. 되겠지?
전체는 864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나머지 이제 요 삼각형들을 빼야 되니까 삼각형을 더 일단 요게 2분의 457과 7을 더하면 80과 열을 더하면 500 일단 가 돼요. 약분을 해주면 어떻게 돼요? 약분을 해주면은 2, 4, 2, 6, 12, 666이 됩니다. 166. 그 다음에 여기 있던 128과 더하면은 이게 300, 그리고 이제 80, 90, 105, 4. 돼요. 394를 빼는 거야. 9에서. 864에서 빼는 거야. 300, 알겠니? 이거 0이 돼. 60에서 이거 빼면 여기 7이 되고, 이건 7로 바뀌어. 470이 되겠습니다. 없다. 470. 아, 계산이 어딘가에 틀렸습니다. 자, 요런 방식으로 하면 돼. 알았지? 아, 계산을 한번 고쳐봅시다. 처음으로 다시 가야지 뭐. 자, 32, 27, 7이 14, 7, 3, 21. 그 다음에 요거는 그럼 860. 이건 이상 없어, 그치? 여기 128이 맞는지 한번. 2로 나누니까 4 곱하기 130. 아니, 4, 3, 12. 아니, 조금 맞고, 128 맞고. 그 다음에 3이랑 27 곱하면 3, 2, 6, 3, 7, 20. 81에다가 2. 이건 맞고. 19, 20. 그러면은 9, 9, 81, 8, 9, 1, 9. 그 다음에 요거는 8이 되니까. 요거는 500에 50에 1. 아니, 여기 틀렸네. 150. 요게 틀려서 그래. 다시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자, 2분의 550일 때 551, 81 더하면 어떻게 되죠? 2에다가 3, 1 올라가니까, 네, 됩니다. 지워주면은 요거 3이 되고, 4가 되고, 316이 돼. 거기다 118 더해. 430인데 하나 올라오니까 40, 444. 864에서 444. 빼주면 이제 0에다가 2에다가 420. 그래서 답은 420. 자, 반비례. 옳지 않은 거. 반비례도 이제 공부를 하면 금방 알 수 있는데, XY는 A, 상수이다. 이 관계를 Y는 X의 반비례한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거. 맞는 얘기고. 원점을 지나지 않는 하나의 쌍곡, 한 쌍의 곱셈. 이것도 맞는 얘기. 공부를 해야 돼, 이거. 항상 A, 1을 여기 X에다 AJ 집어넣고 1을 집어넣으면 등식이 된다. 이런 의미거든. 맞는 얘기고. A가 이제 0보다 크다라면 반비례 관계는 이렇게 지나게 돼요. 공부를 하세요, 일단. 1, 3, 4면 지나. A가 이제 음수면은 이렇게 지나게 됩니다. 그때 이제 X가 0보다 클 때. 어떻게 돼요? 여기를 얘기하는 거야. 이것도 다 내용이 있는 거야. 두 개의 점을 딱 골라. X가 증가할 때, 이거는 자, 이 두 점을 따라서 하면은 Y는 증가하도록 되어 있는 거야. Y가 증가해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니다 그래서 5번이 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제 PQ는 반비례 관계에 위에 있다. X가 0보다 작은 게 있다. 그렇죠? 자, Y좌표가 각각 2입니다. 그 다음에 X좌표의 차이가 6. X좌표를 구하면 되는데, 어떻게 구하냐면, 자, 요 식에 있으니까, Y에다 2를 집어넣고, X를 구해라. 이런 얘기야. 그 얘기가 뭐냐면, 2랑 X를 바꿀 수 있다는 거죠. 2분의 A라는 거. 알겠니? 여기에 이제, X좌표는 어떻게 되는 거야? 똑같이 보면. 우리 X 구하고 싶어? 어떻게 바꿔? X는 A 나누기 Y다. 보면 돼. Y가 8이니까 그때 X는 이거다. 그러니까 A 나누기 8. 이렇게 보면 돼. 알겠니? 근데, 그래서 중요한 게 이 차이를 어떻게 해서 건데, 차이는 큰 거. 자,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뺀다. 큰 게 오른쪽이야. 8분의 A에서 빼기 8분의 A를 뺀다. 이렇게 차이를 구할 때는 큰 거에서 오른쪽에서 왼쪽 뺀다. 이런 얘기야. 8로 통분하면 어떻게 돼? A. 이거는 마이너스 4A. 이렇게 됩니다. 그럼 마이너스 3A가 되고, 이렇게 돼. 근데 A는 지금 음수야. 그걸 좀 기억하고 있으면 좋고. 이 차이가 얼마를 했어? 6이라고 했으니까 내용을 좀 정리하면 일단 마이너스 3으로 나누면은 A가 되고 여기는 마이너스 2가 되겠습니다.
8로 곱하면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16이 되는 거예요. 그럼 A라는 게 음수라는 거 만족하죠? A라는 건 이제 음수로 만족해서 나온다. 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6. 자, Y는 X에 반비례하고,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은, 얘를 보면 XY는 어떤 상수다. 근데 얘는 이제 0이 아니고, 이게 바로 나와야 돼. 1, 3, 4면을 지나야 되니까, 얘도 공부를 하다 보면, 네. 반비례 함수가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A가 양수. 이게 나와야 된다. 공부할 내용이야. 근데 X가 4일 때 Y가 요거다. 봐봐. X가 4일 때 Y 값하고, 요거일 때 Y 값의 차가 이거다. 그래프를 좀 그려볼게. 대략적으로 이렇게 그려진단 말이야. 그러면 생각을 해보자. X가 4일 때는 어디야? 여기가 되겠지. Y가 1, X가 6, 여기잖아. 그럼 Y를 구해야 된단 말이야, 일단. 그럼 큰 거에서 작은 걸 빼는 거야. 그럼 이 식이 어떻게 되냐면은 Y를 구해야 되니까 Y는 A 이렇게 변형시키고, 여기는 4분의 A라고 있고, 이 부분은 6분의 A라고. 이해됐죠? 그럼 그 차이가 8이라는 거니까 그 차이가 8. Y 값과 이 Y 값이 그 얘기는 결국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큰 거에서 작은 걸 빼겠다. 그러니까 순서가 중요한 거야. 여기서 작은 걸 빼겠다. 위에서 아래를 빼는 거야.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12로 약분할 수 있죠. 그럼 요거는 3a 빼기 2a. 즉, 그냥 a가 되는 거야. 됐죠? 이게 뭐라 그랬어? 8이라고 했으니까 그대로 놓으면 돼. a가 어떻게 되는 거야? 8이는 8, 8이 16. 96이 되는 거야. 양수. 됐죠? 여기다 집어넣자. 96. 됐나요? 그러면 이때 x가 3일 때 y 값을 구하라. 그럼 여기다 집어넣어서 구하면 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어떻게 돼요? 96 나누기 3 하면 되는 거죠. 339, 316. 그래서 뭐가 된다? 22가 되겠습니다. 22번. 자, 다음 중 그래프가 아래 그림과 같은 XY 사이의 관계식은, 이거 반비례 함수란 말이에요. 반비례 관계야. X 곱하기 Y는 A다. 이렇게 보면 되고, 이게 이제 마이너스 4,2를 지나니까 여기 대입을 해서 A를 찾는다. 마이너스 4 집어넣고 2를 집어넣으면 자연스럽게 A가 마이너스 8이야. 그래서 이거를 정리를 하면은 이 A 대신에 마이너스를 넣고, Y로 정리하면 Y는 마이너스. 이렇게 보면 돼. 알겠지? 물론 곱해가지고 마이너스 8 이렇게 해도 괜찮고, 만약에 y는 x분의 이런 형태가 있을 때는 이런 형태가 있는데 이런 거 다 안 되죠? 그래서 2번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반비례 관계 있을 때 자, P라는 점 A, B에서 수선의 배를 때렸다. 그럼 이제 이 좌표가 어떻게 되냐면 이거는 이제 0, B가 되고 얘는 A, 0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거는 0, 0 이렇게 돼. 자, 보면은 서로 다른 직사각형 이거의 개수를 구하라 이런 얘기인데,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 AB가 자연수고 꼭지점의 좌표가 다른 경우는 다른 사각, 그 뜻입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AB를 여기다 넣을 수 있다는 말이고, 그다음에 이거를 다르게 좀 표현하면은 X, Y는 이런 얘기인데, AB를 여기다가 넣으면 이런 얘기. AB가 각각 자연수라는 뜻. 그럼 이 형태로 봤을 때 120의 약수는 몇 개냐? 이런 얘기예요. 알겠니? 무슨 얘기냐? 이렇게 1 곱하기 2 곱하기 60, 3 곱하기 40, 4 곱하기 30, 그죠? 5 곱하기 어떻게 돼요? 5, 20, 5, 4, 20. 6 곱하기 2. 7은 안 되고 8 되나? 8 곱하기 8이는 8, 8, 5, 4. 9도 안 되고 10 곱하기 10. 이렇게 되겠죠. 그럼 끝났단 말이야, 그치? 근데 이게 이제 A, B인데 요거만 생각해. 만약에 이것을 12, 10이라고 하면 범위 다르죠? 얘를 다른 거로 보겠다. 알겠니? 그럼 위에서 몇 개를 구했냐면 8개가 나왔는데, 요거를 이제 위치를 이렇게 하나씩 보면 또 몇 개씩 나와요. 또 8개가 또 나오겠죠? 이거를 다르게 보겠다는 거야. 최종의 좌표가 다른 경우 다른 사각으로. 이 얘기야. 그래서 전체 몇 개다? 16개가 나오겠습니다. 자, 24번. 삼각형의 넓이 구하라. 그러니까 좌표만 알면 끝나는 건데, 잘 봅시다. 여기 일단 2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식을 잘 봐. 여기다가 밑에다 2를 집어넣으면 y는 어때? 3이 되죠? 그럼 a라는 거는
x가 2일 때 y는 3이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이해됐죠? 그러면 자 인제 여기가 인제 3이니까 요거는 뭐라고 y가 3이고 그때 그래프가 얘예요. 그럼 18 놓고 여기다가 인제 x. x를 바꾸면 이렇게 x가 되고 여기 3이 되니까 그때 x는 뭐야? 6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x가 6이고 그때 y는 얼마다? 3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지. 그럼 여기가 인제 6이라고 그러면 c라는 걸 어떻게 구하냐? 일단 6, 근데 그래프가 바뀌었잖아요. x에다가 6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y는 1이 돼. 6,1이 되는 거야. 어렵지 않죠? 그럼 ABC의 넓이는 어떻게 돼? 6분의 1에다가 변. 변은 6일이 아니야, 그치? 6에서 2를 빼니까 4. 근데 높이는 어떻게 되죠? 여기 3에서, 여기 뭐예요? 여기가 1이잖아, 그치? 3에서 1 빼면은, 아, 이건 2였고. 맞지? 정리를 하면은 뭐가 된다? 아, 4가 됩니다. 아, 두 톱니가 맞물려 돕니다. 톱니가 맞물려요. 맞물리는 이렇게 있는데, 맞물려 있어. 근데 이게 A고 얘가 B인데 A는 여기 42개고 여기는 14개예요. A가 만약에 X번 돌았다. 그럼 요 톱니가 몇 개가 됩니까? 42개짜리가 X회 돌았으니까 여기 하나하나 여기를 다 지나겠죠? 마찬가지 B도 똑같이 생각하면은 14개짜리가 Y번 획변하면은 여기를 어쨌든 똑같이 지나겠죠? 여기 맞물려 있기 때문에 양쪽이 개수가 같아야지 맞물리는 거죠? 요거를 이제 정리하자. 그럼 y에 대해서 지금 정리하고 있어요. 계속. 맞지? 얘는 42x 나누기 14다. 그리고 7로 나누면 7이 14, 7이 40. 정리하면은, 자, 이렇게 정리가 돼요. 아이고, 답을 찾았네요. 3번입니다. 다음 그림에서 이제, M으로부터 왼쪽으로 Y, 왼쪽으로 Y, 떨어진 곳에 X, 를 달았다. 오른쪽으로 30cm, 그 다음에 20kg를 달았다. 그랬더니 수평을 이뤘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근데 이제 수평을 이룰 때 이게 중요한 거야. 우리 거울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수평을 이룰 때 잘 봐. 점 M에서 M이 여기잖아, 그치? 물체의 매단구까지 거리하고 물체의 무게의 곱은 양쪽 항상 같다. 아, 이 얘기야. 알았죠? 자, M으로부터 물체의 매단구까지 거리와 물체의 무게의 곱은 양쪽. 그러니까 수평을 이뤘으니까 어떻게 하면 돼? 거리와 무게를 곱한 것과 거리와 무게를 곱한 것이다. 단위가 센치, 여기 킬로니까 단위는 생략되겠습니다. 이해됐죠? 그럼 자, 이렇게 끝났단 말이야. 그럼 이 상태에서 무게가 40인 축을 따라서 좌우의 수평이 돼야 된다. 그럼 지금 어떤 상황이 안 변했지? 이 상황은 안 변했잖아. 이렇게 볼 수 있죠. 무게가 뭐야? x잖아, 그치? 그럼 몇 센치? 거리를 모르니까 y를 하는 상황이고, 그때 무게는 40이 돼요. 이 두 개를 또 연결해주면 된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y를 구하면 어떻게 돼요? 30 곱하기 20에다가 40은 이게 이제 2가 되고 반 나누면 어떻게 돼요? 아, 그때는 15cm가 되겠구나. 네, 볼 수 있겠습니다.